관악산, 정상과 남산 등 서울을 내려보며 조망할 수 있는 여러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서울의 정복에 있으면서 역동적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남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은 북악산 팔각정입니다. 팔각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절마다 피고 지는 다양한 꽃의 향연이 잘 정비된 가로수와 함께 펼쳐지는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도로를 타야 합니다. 이 북악 스카이웨이는 1970년대만 해도 신혼부부들에게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를 선사하는 신혼여행지였습니다. 팔각정은 북악 스카이웨이의 정상부에 있고, 여기에 오르면 우선은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북한산 능선이 펼쳐지고 서울의 풍광들이 이어집니다. 팔각정에서 보이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봉우리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보현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입니다. 대개 절의 중심에 있는 대웅전에 들어서면 석가모니 부처를 가운데 모시고, 우측에는 문수보살과 좌측으로 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산에도 대웅전의 형식을 따왔는지 보현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보현봉과 보현봉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문수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문수봉이 있습니다. 승가봉은 봉우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승가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북한산에는 여러 능선들이 있습니다. 이 중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승가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비봉 능선이라 부릅니다. 이 비봉 능선의 중간 지점에 있는 비봉은 신라시대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가 있다 하여 비봉이 되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는 국보 3호입니다. 순수비에서의 순수는 왕이 자신의 영토를 둘러보았다는 뜻을 지닙니다. 비봉에 있는 순수비는 복제본으로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고대관 신라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서쪽 불광동 방면에 자리하고 있는 족두리봉은 멀리서 보면 봉오리 모양이 족두리를 쓴 것처럼 보이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으며 독수리 머리처럼 보인다 하여 수리봉 또는 인수봉과 닮았다 하여 작은 인수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과 함께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양대 전통 부촌으로 군림했던 평창동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 도곡동 등 신흥부촌이 등장하기까지 20년 넘게 유일한 부촌으로 꼽혔습니다. 1980년대 전후반 제작된 드라마를 보면 부잣집 사모님이 평창동입니다 라며 전화 받는 모습이 단골처럼 등장했을 정도로 평창동이란 단어 자체가 부와 명예를 상징했습니다. 시대가 변해 과거의 부자들이 무조건 저택에 살려고 했다면 지금은 고급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창동을 보면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굳건히 형성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렌즈를 당기니 날이 비교적 맑아서인지 고향 일산과 한강을 넘어 김포 일원 그리고 더 멀리 강화도 일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인천광역시와 그 너머 서해안 영종도 일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의 주위를 둘러싼 성곽과 문을 일컫는 말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1396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후 궁궐과 도시를 방위하기 위해 지은 도성입니다. 흔히 한양도성 하면 성벽만을 생각하는데 숭례문, 흥인지문을 비롯한 서울 사대문과 그 외 문도 한양도성에 포함됩니다. 한양도성 중 수정문부터 회화문까지를 순성구간으로 부르는데 이 순성구간이 이곳 북악산을 지나게 됩니다.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일대는 1978년 4월에 개관한 이래 1988년 예술의 전당 음악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10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의 역할을 했으며 각종 정부 행사는 물론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등 각종 굵직한 행사와 공연을 도맡아온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그 뒤로 미국 대사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뒤로 1395년 창건된 조선의 정궁이지만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소되고
1868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기도 하였다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해 아쉽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쪽에는 서쪽으로부터 호암산, 삼성산,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관악산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암산, 삼성산,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하늘 위로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인 김포와 제주 간의 항로입니다. 공기 역학을 중시해 설계된 항공기는 당연히 바람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특히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 시에 이용하는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때문에 맞바람의 방향에 따라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하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아시아나의 보잉 767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착륙하는 것은 현재 비행기를 향해 북동풍이라는 맞바람이 불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수송량, 무난한 항속거리, 합리적인 연비 등 적절한 스펙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보잉 767은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선 항공 노선을 확장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기종으로 이 기종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인 에어버스 350-900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합니다. 서울의 중앙에 자리 잡은 남산에는 남선타워가 세워져 있고 그 옆의 봉우리에는 미군 통신기지인 캠프 모스가 있습니다. 캠프 모스는 용산 미군 기지와는 달리 반환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산의 동북쪽 인근에 1906년 불교계 성각자들이 교육구국의 목표를 갖고 불교 인재를 길러내고자 설립한 명진학교에서 시작된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의 서울 신라호텔은 호텔 신라 산하의 첫 번째 호텔로 1973년 국가에서 운영하던 영빈관 건물을 삼성그룹이 맡아 호텔로 개축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일제강점기에 방문사라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한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동쪽으로 산을 몇 개 넘어 멀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와 그 너머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너머로 보이는 곳은 성남시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현재 전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파구 올림픽로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 554.5m로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현재 롯데그룹의 한국 본사로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뒤로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과거 한양을 지키던 4대 요새 중 하나로 병자호란 때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청나라에 대항했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2000여 년 전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백제의 시조 온저의 왕공성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 북악산 팔각정에서 용문산까지 거리는 50km가 조금 넘습니다. 날씨가 맑아 희미하게 남아 경기도 양평의 명산 용문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아차산은 높이 287m의 야트막한 산으로 산세는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아차산은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광주산맥의 끝을 이루고 있는 산으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이 전해지며 아차산성을 비롯한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아차산 중턱까지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어 훼손이 심했으나 지금은 많은 곳들이 정비되어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을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